벌써 9차시입니다. 화학2 9차시 시간이에요. 자, 오늘은 고체 결정의 종류와 구조를 해볼 텐데, 야, 근데, 야, 내가 예전부터 여기를 내가 하다가 뭔가 이상해가지고 봤더니, 야, 이 제목을 다 내가 기체 성질로 통일시켰더라고. 알고 있었어요? 다 단원 이름이 다 기체 성질이야. 왜 얘기 안 했어요? 댓글로도. 내가 모르고 계속 단원 이름 똑같이 넣네. 여기 핵심 개념만 계속 바뀌고. 내가 그 까먹고 1단원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냥 그걸 까먹고 그냥 그대로 냅뒀는데 오늘은 고체 결정의 종류와 구조에 대해서 해볼게요. 저번 시간에 그 기체 성질이 아니에요. 그렇죠? 단원이 소단원이 계속 바뀌어 나갔었는데 선생님이 안 고쳤네요. 그렇죠? 미안해요. 다음부터 좀 더 좀 성의껏 만들게요. 알겠죠? 자, 오늘 고체 종류와, 결정의 종류와 결정의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우리 고체를 분류해 볼 거예요. 고체 분류. 자, 우리가 어떤 결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일단 결정은 어떤 거냐면 고체예요. 고체. 고액기 중에서 고체. 그렇죠? 그럼 고체를 일단 두 가지 부류로 나눠 볼 거예요. 어떻게 분류를 할 거냐면 얘가 뭐냐면 이제 석영입니다. 교과서에 있는 그림이에요. 석영이고 얘는 이제 유리예요. 유리. 석영이고 유리인데 자, 얘네 두 개가 있는데 얘네 둘의 차이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얘와 얘.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그렇죠. 일단 얘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규칙적이죠. 뭔가 뭐 어떤 모양이 반복되는 느낌이죠. 그렇죠? 근데 오른쪽에 있는 유리 같은 경우는 어때요? 뭔가 제각각이죠. 그렇죠? 여기 모양 다르고 여기 모양 다르고 그렇죠? 여기는 엄청 좀 규칙적인 모양이 변하잖아요. 규칙적인 모양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규칙적인 것과 불규칙한 것을 기준으로 우리가 고체를 두 가지 부류로 나눕니다. 두 가지 부류로. 자, 고체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두 가지. 자, 결정성 고체와 결정성 고체. 그 다음에 비결정성 고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보면 결정이라고 하는 거는 약간 여러분들이 어떤 느낌이 들어요? 규칙적이다는 얘기가 규칙적인 느낌이 들죠. 그래서 결정성 고체는 어떤 게 결정성 고체냐? 입자 배열이 규칙적인 거. 입자 배열이 규칙적인 게 이제 결정성 고체입니다. 그럼 비결정성 고체는 어떻게 될까요? 비결정성 고체는 입자 배열이 어떻다? 그렇죠. 불규칙적이겠죠. 불규칙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선생님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선생님 딱 보고 우리가 뭐 석영이다, 유리다 이거를 알면은 우리가 뭐 입자가 어떤 식으로 배열되어 있는지 이 모양을 알면 얘가 결정성이다, 얘가 비결정성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물질이 뭔지 모르는 상황에서 결정성인지 비결정성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어떤 걸 보면 알 수 있냐면 이 결합이 되어 있는 거리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 결합되어 있는 거리, 이 거리들. 자, 우리가 화원 때 어떤 내용을 배웠었냐면 자, 끓는 점과 이제 분자 간의 힘, 화원이 아니죠. 화투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 자, 분자 간의 힘이 극복되면서 고체에서 액체로 변하고 액체에서 기체로 변한다 그랬어요. 그쵸? 그러면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깝다는 얘기는 입자와 입자 간의 힘이 세다는 얘기고 입자와 입자 간의 거리가 멀다는 얘기는 입자와 입자 간의 힘이 약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쵸?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자, 유리처럼 입자와 입자 간의 거리가 제각각이야. 어떤 뜻이겠어요? 그쵸? 얘네들의 입자 간의 힘이 불규칙적이다. 즉, 이 입자와 입자를 떨어뜨리는 데 필요한 힘이 다 제각각이란 얘기예요. 그 얘기를 어떻게 풀이할 수 있느냐? 녹는 점이, 고체니까 녹는 점이 일정하다, 일정하지 않다? 일정하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여기 보면 입자 배열이 규칙적이다라는 얘기는 입자 간의 이 입자 간의 힘이 어떻다? 일정하다. 그쵸? 일정하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입자 배열이 불규칙하다. 이 입자 배열이 불규칙하다라는 얘기는 입자 간의 힘이
힘이 일정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녹는 점이 일정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가 이제 어떤 거에 대해서 주로 다뤄볼 거냐면 비결정과 결정이 있는데 결정에 중심을 맞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결정에서 두 가지 부류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자, 결정을 이루게끔 하는 원동력, 즉 결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규칙적인 모양이 배열되어 있는데 그 배열되게 함이 누군가 원자 간의 결합이냐 아니면 분자 간의 상호작용이냐 뭐 아니면 이온 간의 이온 결합이냐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은 이제 뭘 해볼 거냐면 배열. 그러면 그 결정은 어떤 배열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를 종류를 한번 나눠 볼게요. 자, 일단 우리가 해볼 거는 결정의 종류입니다. 결정의 종류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결정의 종류인데, 자, 지금 H2O와 물이죠, 얼음 상태. 자, CO2가 결정을 이루고 있을 때, 얘네들은 우리가 어떤 결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거거든요. 자, 보면, 얘네들 이 물과, H2O와 H2O 사이에 어떤 뭐 특별한 결합이 보이지 않아요. 그냥 단순히 분자 간의 인력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을 형성하고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분자 결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자 결정. 자, 그러면 분자 간의 힘으로 되어 있을 때 결정의 특징이 있겠죠. 일단 이 분자 결정은 다른 결정들에 비해서 입자와 입자 음, 네, 입자와 입자 간의 힘이 다른 결정들에 비해서 약한 편이에요.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인력에 의해 결정을 이루고 있는데 이 분자 간 인력에 의한 결정 특징이 첫 번째 뭐냐면 녹는 점이 낮습니다. 다른 결정에 비해서. 자, 녹는 점이 낮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전기 전도성이 없어요. 전기 전도성이 없어요. 자, 전기 전도성이 있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전하를 띤 입자의 움직임이 있다는 얘기죠. 일단 얘네들은 전하를 띄지도 않았고요. 움직임 자체도 없습니다. 그렇죠? 전기 전도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제 동소체인데 얘 같은 경우는 다이아몬드예요. 다이아몬드고 얘 같은 경우는 흑연입니다. 흑연. 자, 흑연인데, 자, 다이아나 흑연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탄소끼리의 무슨 결합? 그쵸, 공유 결합으로 얘네들이 결정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 공유 결정이라고 합니다. 공유 결정. 자, 훈훈한 결정이죠. 공유 결정. 자,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공유 결합으로 인한 결정인데, 그럼 얘네들의 특징이 뭐가 있느냐? 자, 공유 결합 생각보다 단단한 결합이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녹는 점이 높습니다. 일단, 녹는 점이 높아요. 그 다음에 전기 전도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없어요. 위에 것과 같은 맥락이죠. 그렇죠. 전하를 띤 입자의 움직임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공유 결정, 그 다음에 어떤 결정? 분자 결정, 다음에 또 어떤 결정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지금 Na 플러스 Cl 마이너스가 있고, 그 다음에 Mg 이가 플러스 O2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그쵸? 자, 얘네들의 특징이 뭘까요? 그쵸? 얘네들은 어떤 거? 이온. 그쵸? 이온이라는 특징이 있죠? 이온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럼 얘네들은 이온 결합 화합물이겠네요. 그쵸? 결정을 이루게끔 하는 게 누굽니까? 이온 결합입니다. 이온 결합이 얘네들이 규칙적인 배열을 갖게끔 만드는 힘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얘네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 이온 결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온 결정. 이해하셨나요? 자, 이온 결정. 자, 그러면 얘네들이 규칙적인 배열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힘은 이제 이온 결합일 텐데, 이온 결합을 하고 있어서 얘네들은 어떤 특징을 갖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첫 번째, 자, 이온 결합은 우리가 녹는 점이 높다고 배웠나요? 낮다고 배웠나요? 우리 화원 때 배웠죠? 이온 결합 화합물은 녹는 점이 높다고 얘기를 배웠죠? 녹는 점은 높다라고 배웠습니다. 자, 두 번째, 전기 전도성. 자, 이거는 약간씩 오답이 나올 확률이 높은데 전기 전도성은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쵸? 지금 이 상태는 어떤 상태를 가리키고 있냐면 고체 상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고체. 이온결합 화합물의 특징이 뭐였냐면 고체 상태에서는 전기 전도성이 있지 않았지만 액체 상태나 수용액 상태에서는 존재한다 안 한다? 전기 전도성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고체 상태일 때는 얘네들끼리 붙잡고 있는 거죠. 이온과 플러스 전환과 마이너스 전화가 서로 플러스 이온과 마이너스 이온이 서로 움직이지 못하게 붙잡고 있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합니다. 따라서 전하를 가진 입자의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전기 전도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헷갈리지 마세요. 지금은 고체 상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결정이기 때문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뭐냐? 자, 칼륨과 알루미늄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전자들이 모이는데 얘네들은 우리가 금속 결정이라 그래요. 자유전자와 지금 플러스 원자 핵들이 보이죠. 그렇죠? 자, 얘네들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그렇죠? 금속 결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금속 결정. 자, 금속 결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금속 결정의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겠죠. 보아야겠죠. 첫 번째, 녹는 점은 당연히 어떨까요? 높겠죠. 금속이니까. 그렇죠. 얘네들 간에 강한 인력으로 붙잡고 있기 때문에 녹는 점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열 전도성이나 열 전도성은 갑자기 뜬금없으니까 전기 전도성 얘기를 해볼까요? 자, 전기 전도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전기 전도성이 있습니다. 왜냐? 자유전자의 존재 때문에. 그렇죠. 전기 전도성이 존재해요. 자, 전기 전도성이 있고 그 다음에 얘네 금속 같은 경우는 어떤 전도성도 있냐면 열 전도성도 있어요. 열 전도성. 이게 다 누구 때문이냐? 자유전자의 자유로운 움직임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자유전자가 빨리 움직여. 운동을 빨리 해. 운동 에너지가 높아져. 운동 에너지가 높아지면 그렇죠. 얘네들의 속도도 높아진다는 얘기죠. 맞나요? 그렇죠. 자, 얘네들은 전자가 에너지를 계속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에너지 자체를 전달을 잘해줄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열 전도성이나 전기 전도성을 존재하고요. 세 번째, 자, 광택이 존재해요. 광택이 존재한다. 자, 얘네들 같은 경우는 자유전자가 빛을 반사해버려요. 그래서 광택을 띠게 돼요. 얘도 누구 때문에? 얘도 자유전자 때문에. 이해하셨나요? 자, 다음. 이번에는 결정을 또 다른 식으로 해석해 볼 텐데, 다른 종류로 바꿀 거예요. 종류를 바꾼다는 얘기가 이제 결정성 고체를 어떤 식으로 다시 분류해 볼 거예요. 아까는 그 규칙적인 배열을 하게끔 만드는 힘에 따라서 종류를 나눴다면, 이번에는 입자가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결정을 나눠볼 거예요. 알겠죠?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뭐 이온결합 물질이라고 하나만 가능하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온결합 물질은 뭐 최신 입방만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한 번 더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알려줄게요. 자, 무슨 얘기냐? 자, 이번에는 어떤 입자가 결정이 이루어져 있는데 결정이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규칙적인 배열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배열이 어떠한 모양을 띠고 배열되어 있느냐? 를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일단 반복되어 있는 모양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얼음이 육각형의 구조를 띠고 반복되어 있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육각형으로 잘라볼 거라고요. 근데 여기서는 육각형이 아니라 이렇게 육면체로 잘라보는 거예요. 육면체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단위격자라고 합니다. 단위격자. 뜻을 풀어쓰자면 결정 구조에서 반복되는 구조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결정 구조에서 반복되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 그 반복되는 구조가 어떠한 형식을 띠고 있느냐에 따라서 종류를 나눌 수가 있겠죠. 자, 밑에 얘는 첫 번째 이 모양을 뭐라 그러냐면 이런 단위세포를 면심 입방 구조라고 합니다. 면심 입방 구조. 자, 이 구조들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단위세포를 떼어보는 거야. 단위세포에 떼어봤더니 얘가 어떤 형식이 있냐면 꼭지점에 있고 면에 있고 이렇게 반복되는 거야. 꼭지점과 면에. 근데 우리가 단위세포를 선생님이 반복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단위세포를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얘가 지금 얘가 튀어나와 있는 걸로 봐서는 다른 단위세포를 침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똑같이 육면체로 자릅니다. 그 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겠죠.
그쵸? 자, 그래서 이게 꼭지점을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이런 식으로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육면체로 이런 식으로 다 잘라버리는 거야. 그럼 얘는 몇 조각만 남냐면 8분의 1 조각이 남는 거겠죠. 꼭지점은 8분의 1 조각. 그 다음에 면을 반으로 잘랐대. 면을. 자, 공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절반이. 이렇게 반으로 자르면 어떻게 됩니까? 뚝 절반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면에 있는 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 몇 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냐면 2분의 1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한 개, 두 개가 아니라 얘네가 몇 조각이 났는지에 따라서 8분의 1개, 뭐 2분의 1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면심 밑방은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꼭지점과 면에 하나씩 있다는 얘기 했죠. 그러면 육면체에서 우리가 꼭지점은 몇 개가 있어요? 꼭지점 8개가 있죠. 그렇죠? 면은 몇 개가 있어요? 면 6개가 있죠. 근데 꼭지점을 자르니까 몇 분의 몇 개가 됐다고? 8분의 1개가 됐다고. 그 8분의 1개가 몇 개가 있다고? 8개가 있다고요. 면은 2분의 1개가 몇 개가 있다고요? 6개가 있다고요. 그러면 얘네들이 하나로 합치는 거야. 얘네들 떼서 이렇게 합치면 총 몇 개가 되냐? 자, 입자가 여기서는 꼭지점은 1개가 나오고 면에서는 3개가 나와요. 얘네들을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4개가 나오죠.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이 면신 밀방 구조에서 단위 세포당 4개의 입자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해하겠어요? 이해하겠죠? 자, 다음. 이번에는 또 다른 구조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를 보면 약간 다르죠? 아까 모양과 약간 다름을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까 뗐을 때는 단위 세포가 어떤 식으로 생겼었냐면 이런 식으로 생겼었죠. 그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꼭지점과 이렇게 면에 하나씩 위치했었어요. 이거 반복돼서.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꼭지점과 그 중심에 하나의 입자가 존재하죠. 그렇죠? 그럼 얘네들은 도대체 단위 세포당 입자가 몇 개씩 존재하느냐 이게 문제겠죠. 자, 보면 지금 아까는 면과 꼭지점에 존재하기 때문에 단위 세포 모양으로 잘라버리면 다 조각 났어요. 근데 여기 보면 여기 꼭지점에 일단 8분의 1개가 몇 개가 존재해요? 8분의 1개가 꼭지점이 일단 8개니까. 자, 이렇게 해서 한 개가 존재하죠. 근데 중심에 볼게요. 자, 이 육면체의 중심에 입자가 존재한다면 자르면 얘네가 잘려요? 안 잘리죠. 그렇죠? 그러면 얘네는 중심에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하나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이제 채심 입방 구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채심 입방 구조. 라고 해요. 자,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단위 세포당 몇 개의 입자가 존재한다? 2개의 입자가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선생님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랑 좀 더 공부를 하고 싶은데 좀 같이 하면서 좀 교사를 하면서 좀 같이 발표하고 수업을 하고 싶어서 그거는 이제 대면 계약을 하게 되면 이제 하도록 하고 간단한 내용은 여기까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문제풀이 한번 해볼게요. 자, 문제를 봅시다. 그림은 두 가지 고체의 가, 나의 결정 구조를 나타내는 것이다. 가, 나는 각각 NaCl, CsCl이다. 라고 나와있죠. 자, 기억부터 가와 나는 모두 이온 결정이다. 맞는 얘기죠? 지금 Na 플러스 Cl-가 있고 그 다음에 CS 플러스 CL- 둘 다 이온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온 결합으로 이루어진 결정이기 때문에 이온 결정입니다. 기억 맞는 얘기고요. 이은 단위 세포에 포함된 CL-의 수의 비는 가 대 나가 4대 1이다 라고 나와 있죠. 자, 가와 나를 보면 자, 가와 나의 지금 단위 세포가 나와 있는데 CL- 같은 경우는 가에서 CL-는 꼭지점은 몇 분의 몇 개라 그랬어요? 8분의 1개고 꼭지점에 모두 존재하죠. 그래서 한 개, 그 다음에 또 어디에도 존재합니까? 면에도 존재하죠. 그쵸? 2분의 1 곱하기 몇 개? 6개, 3개가 되겠습니다. 총 4개. 자, 그 다음에 나를 볼게요. 나를 보면 CL-는 꼭지점에는 있네요. 그쵸? 나가 CL-는 꼭지점에만 있으니까 8분의 1개 곱하기 8하면
한 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가대 나는 4대 1이 맞네요. 이은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답 CL-에 가장 인접한 양이온의 수의 비는 가대 나가 3대 4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한번 볼게요. 재밌는 문제예요. 자, CL-1 가장 인접한 양이온 수의 비라 그랬어요. CL- 볼게요. 자, 여기가 CL-인데 양이온이 어디에 있느냐 이 문제죠. 자, 얘랑 가장 가까운 데가 어디 있어요? 자, 여기.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단위세포만 보면 안 돼요. 가장 인접한 양이온수라 그랬지 단위세포에서라는 얘기가 없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옆으로 쭉 이어질 거라고요. 그죠? 옆으로 쭉 이어질 거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랑 대칭이니까 얘가 있는 곳에 얘도 똑같이 있겠죠. 그쵸? 그 다음에 또 여기도 또 있을 거예요.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여기에 이해하시겠어요? 그쵸? 그 다음에 위와 아래에도 존재하겠죠. 그쵸? 위와 아래에도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총 몇 개? 6개. 그 다음에 여기를 보면 양이온수 CL-가 여기 있죠. 그쵸? CL-가 여기 있는데 얘네들의 가장 인접한 수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하나가 있겠지만 또 위 하나가 쌓이겠죠. 그쵸? 그 다음에 또 여기도 쌓일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도 쌓일 거고. 그죠? 총 4개. 그 다음에 또 반대쪽도 4개. 총 몇 개? 8개가 되겠죠. 그쵸? 따라서 얘네들은 몇 대면 3대 4가 되겠습니다. 디귿 맞는 얘기예요. 자, 24번. 그림 가와 나는 각각 금속 A, B의 단위세포의 모양을 나타낸 것이다. 한 원자에 인접한 원자수의 B는 가분의 나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원자수 B이 가분의 나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볼게요. 자, 가는 채심이빵이죠. 가는 채심이빵인데 자, 그러면 얘네들 꼭지점에 있는 게 다 가까운 거겠죠? 그러면 일단 8개가 제일 가까운 거고 좀 헷갈린 게 뭐냐면 이제 나예요. 그쵸? 나인데 이 면만 볼게요. 이 면만 보면 여기가 이렇게 4개가 이렇게 접혀 있는데 접해 있죠. 이렇게 4개가 접혀 있는데 또 어디가 접혀 있냐면 위에가 연장된 걸 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가 4개가 둘러싸고 있고 좀 밑에도 4개가 둘러싸여 있고 그 다음에 양 옆에도 이렇게 4개가 둘러싸고 있다고요. 그쵸? 그럼 몇 개예요? 12개. 2분의 3 따라서 2분의 3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